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첫째, 나는 짠 음식만 줄이면 콩팥은 괜찮겠지. 둘째, 건강식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셋째, 검사에서 괜찮다 했으니 지금처럼만 먹으면 되겠지.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겁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전 세계적으로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많은 사람이 본인 콩팥이 이미 지쳐 있는지 모른 채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자료만 보더라도 콩팥병이 있는 성인의 대다수가 최대 10명 중 9명. 자신이 그 상태인지 모를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68 세 남성 환자분이 오시는데요. 식단을 정말 모범생처럼 관리합니다. 아침엔 견과류 한 줌, 점심엔 샐러드와 닭가슴살, 오후엔 단백질 음료, 밤엔 건강즙 한 팩.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검사에서 수치가 흔들립니다. 이때 저는 환자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좋은 마음으로 선택한 건강식이 콩팥 입장에선 처리해야 할 일을 늘릴 때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물이 깨끗해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붓거나 찌꺼기가 많은 물을 계속 붓면 필터는 빨리 막히죠. 건강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재료라도 양, 농도, 조합, 타이밍이 어긋나면 콩팥은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단백질이 많아질수록 몸은 질소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고 이 과정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끊어라가 아니라 콩팥이 덜 힘들게 바꾸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꼭 공개할 게 있어요. 많은 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단백질의 하루 그램 퍼 킬로그램 비율, 그리고 짠맛이 없어도 콩팥을 흔드는 세 가지 함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와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믿었던 그 건강식이 왜 콩팥에 부담이 되는지 첫 번째 단서부터 섹션 2에서 잡아보죠. 좋습니다. 섹션 1에서 제가 재료가 좋아도 콩팥에겐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오늘의 첫 단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콩팥은 좋고 나쁨보다 처리량에 먼저 반응한다는 겁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콩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보내고 몸에 필요한 것은 다시 흡수합니다. 이때 콩팥이 특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요. 혈액 속에 빨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늘어날 때입니다. 대표가 질소 노폐물, 단백질 대사산물, 나트륨, 그리고 특정 미네랄의 과잉입니다. 건강식이든 뭐든 이 처리 대상이 늘면 콩팥은 더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이 콩팥 부담을 짠맛으로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짠맛이 거의 없는데도 콩팥을 흔드는 조합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 간식이라고 믿는 견과류 플러스 말린 과일, 플러스 단백질, 음료 조합. 입은 담백한데 몸속에서는 단백질 처리, 유해인 칼륨 같은 미네랄, 당의 흡수 속도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정수기 필터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당신이 느끼기엔 가볍지만 콩팥은 조용히 야근을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늘 나오는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대, 근육을 위해 충분히 먹어야 한다. 둘 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실제로 핵심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콩팥의 여력과 나이, 근육량, 수치 상태에 따라 적정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60대 이후엔 단백질을 너무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체력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좋은 단백질이니까 하며 과하게 밀어넣으면 수치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의 정답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당신 몸이 감당하는 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 중에서 먹고 나면 유독 갈증이 늘거나 밤에 화장실을 더 가거나 몸이 묘하게 붓는 느낌이 드는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건 기분이 아니라 몸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 3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는 좋은 단백질이 독이 되는 순간, 그 순간이 사실은 양이 아니라 타이밍과 형태에서 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걸 먹으면 근육에 좋다는 말을 믿고 매일 반복하는데 콩팥은 그 반복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당신이 매일 챙기는 그 한 가지, 과연 콩팥에겐 어떤 계산으로 들어가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섹션 2에서 제가 단백질의 정답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당신 몸이 감당하는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많은 분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좋은 단백질이라는 말이 많이 먹어도 된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쪼개 흡수하고 근육과 호르몬, 면역에 쓰고 남는 건 질소, 노폐물 형태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노폐물은 결국 콩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즉,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콩팥의 작업량을 늘리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필요 이상이 반복될 때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콩팥을 힘들게 하는 건 단백질 음식이 아니라 의외로 단백질을 마시는 습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닭가슴살은 씹고 먹죠. 씹는 동안 속도가 느려지고 위장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 음료, 고단백 쉐이크, 헬스용 분말은 속도가 다릅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몸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해요. 당신이 가볍게 한 잔이라고 생각하는데 콩팥은 그걸 짧은 시간에 몰려온 업무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단백질을 먹고 난 뒤 갈증이 늘고 소변 거품이 신경 쓰이거나 밤에 화장실이 늘기도 합니다. 물론 거품 소변은 단백질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습관 변화가 있으면 체크해볼 이유는 충분하죠. 여기서 또 하나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이 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이 건강한 성인에게도 콩팥을 망가뜨리나? 이 질문에 대해 연구들은 상황을 나눠서 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 단백질 섭취가 항상 곧바로 병을 만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미 콩팥 여력이 줄어든 사람 나이, 고혈압, 당뇨, 단백뇨, EGFR 감소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자도 아니고 무조건 많이 먹자도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콩팥 상태에 맞춘 범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먹을 때 식사로 나눠서 드시나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드시나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소량의 살코기처럼 나누면 몸이 처리할 시간이 생깁니다. 반대로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오늘 단백질 못 챙겼네 하며 고기 플러스 계란 플러스 쉐이크를 몰아 먹으면 그날 밤 콩팥은 진짜 바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딱 맞는 건강식 함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많은 분이 두부, 콩, 견과류를 완벽한 건강식으로 믿습니다. 맞아요.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쳐있는 분에게는 좋은 음식도 양과 조합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콩류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륨인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오고 견과류는 농축된 형태라 한 줌이 생각보다 큰 양이 됩니다. 게다가 말린 과일을 곁들이면 당 흡수 속도까지 빨라져 혈관과 콩팥이 동시에 피곤해질 수 있어요. 결국 당신이 믿던 건강식 세트가 콩팥 입장에선 농축 패키지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음식이 정말 당신의 콩팥에게도 친절한 방식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좋습니다. 다음 섹션 세서는 더 교묘한 함정으로 갑니다. 짠맛도 없고 단백질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콩팥을 자극하는 것, 바로 숨은 자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건강식이라고 믿던 이것이 왜 부담인지 당신이 더 명확히 보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죠? 섹션 3에서 제가 좋은 음식도 농축 패키지가 되면 콩팥이 야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더 교묘한 함정으로 들어갑니다. 짠맛도 거의 없는데 콩팥을 피곤하게 만드는 숨은 자극 말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액 속 산염기 균형, 미네랄 균형, 수분과 나트륨 균형까지 맞추는 조절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분은 짠맛이 없어도 몸 안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콩팥 일을 늘립니다. 특히 농축된 형태가 문제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이 저염 무가당, 클린 같은 라벨을 보고 안심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라벨이 아니라 총량과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간편식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 훈제, 닭가슴살, 저염 햄, 단백질 바, 곡물 시리얼, 샐러드 드레싱. 짠맛은 강하지 않아도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나트륨 보존 목적. 그리고 인산염인 첨가물 같은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첨가물은 맛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데 몸 안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은 의견이 꽤 강하게 갈립니다. 인포스포러스 이나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겐 중요 영양소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입장과 특히 콩팥이 약한 사람에겐 첨가 형태의 인은 흡수가 더 잘 돼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합니다. 저는 중간에서 현실적으로 봅니다. 콩팥 수치가 흔들리거나 나이가 많고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완전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가공식품의 빈도와 조합은 한번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당신에게 바로 적용되는 체크를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믿는 것 중에 이런 패턴이 있나요? 별표 샐러드만 먹었는데 별표 이상하게 입이 마르고 물을 더 찾는다. 별표 단백질 바나 간편식 후에 별표 밤에 화장실이 늘거나 잠이 얕아진다. 별표 저염이라고 믿었는데도 별표 발목이 붓는 날이 있다. 별표 소변색이 진해지고 별표 냄새가 강해지는 날이 잦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당신 몸의 조절이 버거워지는 조합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콩팥은 참다가 나중에야 표정이 나옵니다. 즉, 몸은 당장 아프지 않아도 수치와 리듬으로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미리 읽을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내용이 이게 내 이야기일 수 있겠다 싶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장보기 할 때, 라벨을 볼 때 오늘 말한 기준이 떠오르면 실수가 줄어들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섹션 외에서는 많은 분이 특히 헷갈려하는 부분으로 갑니다. 건강즙, 차, 보충제, 액체로 먹는 건강. 왜 오히려 콩팥엔 부담이 되는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안전선인지 이래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섹션 4에서 제가 라벨이 아니라 총량과 형태가 콩팥 1을 늘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분야로 갑니다. 바로 건강즙차 보충제, 이 액체 건강식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부담될 수 있어도 차나 즙은 가볍지 않나.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액체로 들어오는 성분은 대개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씹고 소화하는 과정이 짧거나 이미 추출 농축된 형태가 많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혈액 속 농도가 짧은 시간에 변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콩팥은 이 변화를 맞추기 위해 소변 농도를 조절하고 호르몬, 항인요 호르몬 등 신호를 바쁘게 돌립니다. 그러니 한 잔 이 가벼운 게 아니라 한 번에 몰려오는 파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건강즙은 비타민보다 먼저 칼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채소와 과일은 원래 칼륨이 풍부하죠. 신장이 충분히 건강하면 칼륨 조절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미 콩팥 여력이 줄어든 분에게는 진짜 문제는 짠맛이 아니라 칼륨 파동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과일 채소를 섞어 농축한 주스를 매일 반복하면 당신은 건강을 챙긴다고 느끼지만 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균형 맞추느라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여기서 뜨겁습니다. 자연식품에서 오는 미네랄은 안전하다는 입장과 농축 추출 형태는 원래 식품과 다르게 흡수와 총량이 달라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힙니다. 저는 임상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일반적인 과일 한 조각, 채소 반찬 한 접시는 대체로 문제가 덜합니다. 하지만 즙, 농축액 분말은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이 커지기 쉬워서 특히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티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물이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지만 차는 물이면서 동시에 성분입니다. 어떤 분은 특정 차를 마시면 이뇨가 강해져 소변이 늘고 반대로 어떤 제품은 당이나 첨가물이 섞여 건강차인데도 혈당과 혈압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충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단백질 파우더, 크레아틴 같은 것들. 누구에게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수치와 복용약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고혈압 약, 이뇨제, 당뇨 약을 드시는 분은 상호작용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죠.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당신은 좋은 거니까 하면서 여러 개를 동시에 드시나요? 예. 아침에 건강즙, 점심에 단백질 음료, 저녁에 보충제. 이 조합은 각각은 작아 보여도 하루 전체로 보면
콩팥이 조절해야 할 파동이 계속 이어집니다. 콩팥은 쉬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뭘 믿고 먹지?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다음 섹션 6에서는 내 몸이 이미 보내는 경고 신호 4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붓기, 소변, 피로, 야간뇨.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를 느낌이 아니라 읽는 법으로 바꿔보죠. 좋습니다. 섹션 5에서 제가 액체 건강식은 가볍지 않고 파동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당신 몸이 이미 매일 보여주는 경고 신호 4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당신이 이게 내 몸의 언어였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첫째, 붓기입니다. 쉬운 과학 하나. 붓기는 단순히 살이 찐 게 아니라 몸이 나트륨과 물의 균형을 맞추지 못해 바깥으로 물이 새는 현상일 수 있어요. 특히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아침에 눈두덩이 붓는 날이 잦아지면 어제의 조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붓기는 꼭 짠 음식을 먹은 날만 오지 않습니다. 가공 건강식, 단백질, 몰아먹기, 농축즙 같은 조절 파동, 이 큰 날에도 붓기는 조용히 나타날 수 있어요. 둘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색, 횟수, 거품.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거품 소변은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빨리 본다든지 탈수라든지 단순한 변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백질 음료를 늘렸는데 거품이 더 신경 쓰인다. 저녁에 농축차를 마신 뒤 소변이 진해졌다처럼 패턴이 보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힘들 때는 소변이 진해지고 냄새가 강해지는 날이 늘 수 있고 반대로 이뇨가 과하게 되면 밤에 자꾸 깨기도 하죠. 당신은 소변을 그냥 배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콩팥의 상태 보고서입니다. 셋째, 피로입니다. 많은 분이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치면 몸은 여러 방식으로 피곤해질 수 있어요. 쉬운 과학으로 말하면 콩팥은 노폐물 처리뿐 아니라 체액 균형, 호르몬 조절,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러니 균형이 흔들리면 몸은 전체적으로 엔진 회전수가 어긋나고 그게 피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사실은 이런 피로가 꼭 하루 종일이 아니라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몰려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식후 갑자기 축 처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물을 찾게 되는 날. 그날 당신이 먹은 건강식 조합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야간뇨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2번, 3번 가면 수면이 깨지고 결국 혈압과 혈당, 혈관 리듬까지 흔들립니다. 여기서 논쟁이 하나 있어요. 야간뇨는 전립선 문제다 라는 말도 맞고 수분 습관 문제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지쳐 있을 때는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져 밤에도 소변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뇨를 볼 때 전립선만도 아니고 물만도 아니고 전체 균형으로 봅니다. 특히 저녁 늦게 건강차, 단백질 음료, 과일, 국물까지 한꺼번에 들어가면 밤은 더 흔들릴 수 있죠. 자,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4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최근 2주 동안 늘었다고 느끼나요? 그렇다면 당신 몸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나
조금 버겁다. 괜찮습니다. 지금 알아차린 게 가장 큰 승리예요. 다음 섹션 7에서는 바로 해결로 들어갑니다. 끊으라는 말 대신 대체 식단의 원칙, 맛과 현실을 지키면서 콩팥 부담을 줄이는 바꾸는 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 8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루틴으로 당신이 실제로 해낼 수 있게 손을 잡아 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섹션 6에서 당신 몸의 신호 4가지를 읽어봤죠. 붓기, 소변, 피로, 야간요. 이 4가지는 병명이 아니라 조절이 버거워졌다는 표지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해결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도 끊어라 대신 바꿔 먹는 원칙을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편하게 만드는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콩팥이 편해지려면 혈액속 농도가 천천히 변해야 합니다. 갑자기 진해졌다가 갑자기 희석되는 파동이 반복되면 콩팥은 계속 조절을 해야 해요. 그래서 핵심은 좋은 음식 대 나쁜 음식이 아니라 농도와 속도를 낮추는 식사입니다. 여기서 의외의 전략이 나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샐러드 플러스 단백질을 단독으로 먹는데요. 오히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단독이 더 자극적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만감이 부족해서 단백질을 더 몰아넣거나 드레싱 가공 단백질로 간편하게 해결하면서 숨은 성분이 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단백질은 식사 안에서, 탄수화물은 작게, 채소는 씹을 수 있게. 이 조합이 흡수 속도를 눌러줍니다. 원칙 1. 단백질은 나눠서 먹는다. 하루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넣지 마세요. 같은 양이라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분산하면 콩팥이 처리하는 파동이 줄어듭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한 끼에 과하게 쌓이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칙 2. 마시는 단백질을 씹는 단백질로 바꾼다. 단백질 음료, 쉐이크, 고단백 분말은 속도가 빠릅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주 0회에서 2회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씹는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씹는 동안 위장과 장이 준비를 하고 흡수가 완만해집니다. 콩팥 입장에선 이게 훨씬 친절합니다. 원칙 3. 가공, 건강식은 빈도를 줄이고 원재료를 늘린다. 저염 햄, 단백질바, 간편 닭가슴살, 시리얼, 드레싱. 이런 것들은 맛은 담백해도 성분이 복잡할 수 있어요. 완전 금지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매일이 아니라 가끔. 대신 집밥 재료, 계란, 생선, 두부, 제철 채소, 밥은 소량.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돌아오면 콩팥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원칙 4. 농축을 희석으로 바꾼다. 건강즙, 농축차, 진한 스무디를 매일 반복하는 대신 과일은 한 조각, 채소는 반찬, 음료는 연하게로 바꿔보세요. 의외로 여기서 붓기와 야간요가 먼저 편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콩팥은 맛의 강도가 아니라 농도의 강도에 반응하니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시각 차이를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어떤 분은 칼륨인 단백질을 적극 제한을 강조하고 어떤 분은 근감소를 막는 균형 섭취를 더 강조합니다.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안전한 방향은 극단적 제한이 아니라 파동을 줄이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7일 단위로 몸이 가장 잘 반응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 먹는 그 음식이 정말 당신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해야 하니까 억지로 유지하고 있나요?
억지로 유지되는 식단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는 식단은 결국 리듬을 깨고 콩팥도 더 흔들립니다. 좋습니다. 이제 섹션 8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7일 시작. 무리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계속할 수 있게 설계된 루틴으로 끝까지 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건강식이라는 단어를 예전처럼 단순하게 믿지 않게 됩니다. 섹션 7에서 우리가 합의한 핵심은 하나였죠. 콩팥을 살리는 건 금지가 아니라 파동을 줄이는 구조라는 것. 오늘부터 당신은 음식의 선악을 따지기보다 농도, 속도, 반복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큽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로 마무리를 단단히 해볼게요. 콩팥은 매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의 균형을 미세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콩팥을 돕는 방법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흔들림을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한 번에 몰아먹지 않기, 농축을 매일 반복하지 않기, 가공, 건강식의 빈도를 낮추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콩팥은 숨을 돌릴 공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많은 분이 특별한 음식을 찾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특별한 음식보다 평범한 리듬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 한번 완벽하게 하고 내일 무너지는 식단보다 7일 동안 70점으로 가는 식단이 훨씬 이깁니다. 콩팥은 하루의 의지보다 일주일의 평균에 더 정직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가장 안전한 시작은 이겁니다. 7일 루틴입니다. 1. 단백질은 매 끼니에 조금씩 아침일, 점심일, 저녁일 몰아서 보충하지 않습니다. 2. 마시는 단백질 농축즙은 일단 쉬기, 완전 금지가 아니라 7일만 빈도를 줄여 몸 반응을 봅니다. 3. 저녁은 가볍게, 연하게, 국물, 드레싱, 가공 간편식은 특히 저녁에 조심합니다. 4. 소변과 붓기를 기록, 아침 붓기, 밤 화장실 횟수, 소변색,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5. 물은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갑자기 들이키기보다 하루에 부드럽게 분산합니다. 이 루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 몸이 버거움에서 여유로 돌아오는 느낌을 직접 경험하는 것. 경험이 생기면 건강식 광고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기준이 생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로 끝낼게요. 콩팥은 당신이 미워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조용히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겁내지 말고 작게, 꾸준히 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건강식 루틴 중 무엇을 바꿔볼지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힌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함께 작은 도전을 해볼까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